예, 증시에서의 주요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전반적인 상품 시장 그리고 증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유가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는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뚝뚝 떨어진 상황이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역시 유가 100달러 얘기 나오다가 지금 50달러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품 시장의 하락세도 좀 크게 작용하고 있고 좀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증시에서도 당연히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가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근거 중에 하나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데요. 물론 트럼프가 감산에 반대하면서 더 낮은 유가를 원한다라고 워딩을 내뱉었기 때문에 유가를 압박하긴 했지만 그걸 떠나서 앞으로 무역 전쟁이나 금리 상승 그리고 신흥통화국의 약세로 인해서 어떤 세계 경제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유 수요도 약해질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유가뿐만 아니라 증시에서도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헤드라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에 이어서 독일도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경제 둔화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증시도 그렇고 상품 시장도 그렇고 좀 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일단 미국 주시장도 여전히 3대 지수 오늘도 다시 하락세로 돌아왔었죠. 어제보다 오히려 나스닥 하락폭이 커지고요. 다우지수, S&P 소폭 어저께 보합 정도였는데 오늘 조금 흘러내렸고 마지막까지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잇따르게 투자 의견이 하향이 나왔죠. 오늘은 구겐하임, UBS 등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애플은 드디어 이제 고점 대비 정확하게 20%가 오늘 딱 찍혔습니다. 종가 기준을 보면 딱 거의 19.99%가 떨어졌고요. 오늘 저점으로 기준하면 20%를 넘어서 미국이나 일반적인 글로벌 어떤 주식시장 업계에서 쓰는 것이 20%가 떨어지면 본격적인 약세 국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바로 이 20%가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일단 종가로 딱 찍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가는 다행스럽게 13일 만에 1% 반등했지만 1%를 제대로 된 반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다만 하락이 좀 멈췄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글로벌 금융시장에 계속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도대체는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이 모든 것의 논란의 원천적인 시작 중에 하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무역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중 간의 어떤 정상회담이 이번 달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떠한 나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회의적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12월에 있을 FOMC에서 결국 금리를 올릴 텐데요. 일단 금리를 올린 건 기정사실이지만 일부에서 얘기하는 내년도의 금리 인상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톤 다운이 되니까 좀 목소리 좀 낮추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이 나오면 좋겠다는 건데 이것 역시 아직 지난번에 FOMC에 나온 의사락까지 보면 기대하기 쉽지 않거든요. 어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불확실성 요인인데 이런 것들이 좀 해결돼야 되겠다라는 점.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앞서도 얘기했던 독일이 됐건 일본이 됐건 마이너스 성장을 하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건 이런 거랑 결국 다 한 묶음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현재 상황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이나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유가나 증시 여기가 약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 심리가 그 반대쪽에 있는 자산 쪽으로 좀 가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 이제 안전자산 얘기들이 그래서 요즘 또 나오고 있는데 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것이 지금으로서 가장 현명하다고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뭐 하나가 더 강할지 확신을 갖고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느 게 좋다 해서 막 몰려가고 떨어졌다고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 중에 기본. 저희 방송 보시는 분 저희가 매일 같이 강조드리지만 글로벌 분산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그 기준은 전체적인 시가총액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약간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것,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 하나, 그리고 강한 것들 하나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찌됐건 이것들이 안전사단으로 우리가 분류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금입니다. 금. 네. 금은 아시다시피 금이 줄곧 몇 년째 계속 떨어져 왔던 거 아실 텐데요. 금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페퍼스턴 그룹에서는요, 오늘 2019년에는 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제가 좀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 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런 겁니다. 지금 2019년에 아주 혼란스러운 시장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가장 좋은 것은
어려운, 진짜 무섭고 잔인한 그 주위에서 가장 좋은 집은 바로 금이다 얘기는 하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러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분석 많이 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이게 무슨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지지선에 여기에 또 반등만 지지만 확인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에서 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 뭐 금이라든가 뭐 여러 갖고 계신 분 계시겠지만 특히 금에 관해서는 여러 말씀드렸다시피 금이라고 하면 또 주식하시는 분들 옳다구니 고려아연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다.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은 특히 금을 하실 때는 PB분들은 반드시 상하셔야 돼요. 이거 각자 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투자 뭐 누가 얘기했다, 누가 뭐 소리기타게 얘기했다, 고려아연 산다, 아니면 뭐 쉽게 해서 네이버나 검색해서 금 관련 이게 아니라 각자에 다 맞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본인의 상식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 달러 그 자체입니다. 미국 달러 그 자체. 이건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강한 것이 되겠는데요. 올해 이거 잠깐 이게 5, 6년짜리인데 올해 들어서 거의 제가 봤을 때 무슨 상품이 됐건 거의 유일하게 꾸준히 올라가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네. 바로 결국 US 달러가 되겠는데요. US 달러를 사는 방법도 진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고 이것도 뭐 ETF로 살 수도 있고 진짜 달러를 보유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요즘 보면 해외 통장 달러 통장만 서 그냥 바로 환전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환율이 다르지만 금 달러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보면 뭐 쌀이다, 무슨 뭐 밀이다, 무슨 콩이다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좀 반등하는 것도 좀 재미없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뭐 많은 분들이 관심 없겠지만 소 있지 않습니까? 소요? 소 같은 것들 있잖아요. 동물 소요? 예, 그런 것도 값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예.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 방면으로 많은 분들이 상품에 대한 투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만 좀 상품에 투자할 때는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하면서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유가나 증시 향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새롭게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를 해봐야겠죠. 어제 뭐 뉴스가 나왔고 아마 뉴스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의 내용은 거의 다 아실 텐데요. 뭐 굳이 다시 한번 뭐 반복을 해드리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적으로 이제 분식 회계를 했다고 판단을 한 거죠. 때문에 과징금 80억 원 그리고 검찰 고발 조치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한국거래소에서는 이제 상장 적격 실질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상장 폐지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우세했는데 이제 증선위의 결과 이후에 다시 한번 상장 폐지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제약바이오 업종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전반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 한번 저희가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가장 문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거래 정지나 안 그러면 나아가서 상장 폐지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제약바이오 업종에 또 얼마만큼의 변동성을 가져다 주며 한국 시장에는 또 얼마만큼 악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를 좀 어느 정도로 가늠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 말씀드린 아까 소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오해하실 수 있어갖고 제가 국내 소값은 모르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소나는 건 네. 여러분들 상품 시장에서 직접 소를 사거나 팔 수 있거든요. 예, 예. 거기서 나오는 소다라고 다시 한번 좀 확인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시중에서 사는 소값, 고깃값은 상관없다. 마음에 좀 걸리셨나 봐요. 찝찝하죠. 왜냐하면 그러면 요즘은 네티즌들이 무섭거든요. 네. 뭐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제 알겠습니다. 말은 그 소에 대한 상품 시장이 있다. 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면 실제로 보면 뭐 제가 줄곧 했던 거랑 저는 제가 의견이 안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거죠. 어저께 결론 났단 말이죠. 이게 물론 이제 행정소송을 들어서 그 어저께 판단이 잘못됐냐, 잘했냐, 맞냐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 상당 기간이 걸려질 것이고요. 어저께 발표한 거를 보면 어찌됐건 분식 회계를 해야 대한 것에 나온 거 아닙니까?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정적으로 일정 수준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됐는데요. 이런 거죠. 이것이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문제를 끝나겠느냐?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은 좋게 보면 삼성그룹,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겠고요. 삼성그룹, 또 하나는 제약 바이오업계, 또 하나는 대한민국 주시장 전체에 대한 소위 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되는 것이
분식회계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보통 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는 진짜 분식회계 엄청 더 큰 사건이다. 그래서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분쟁은 이어지겠지만 판단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진짜 걱정하는 게 이제 상장 거래, 상장 폐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질의응답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상장 뭐 실질 심사하지만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통해서 폐지된 적이 없다 얘기한 것으로 저는 뉴스를 봤는데요. 뭐 그 정도 그 이상 나가지도 않겠죠. 대표적인 것이 대우조선해양도 결국 살아서 오래 걸렸지만 그 거래가 재개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어저께 보면 주가가 왜 올라갔느냐, 이틀 동안 왜 올라갔냐 보면 많은 분들이 상장 거래 폐지, 상장 폐지까지 안 되겠다 이렇고 상장 폐지가 끝나고 나면 재개되면 또 주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산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어저께 아무 일이 없었으면 오늘 주가가 뭐 15%, 20% 훌 오갈라 되니까 그걸 사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모든 문제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제가 뭐 논리적 설득력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보면 분식회계라는 멍해 자체가 물론 개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신경 안 쓰겠지만 해외 외국인,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그런 멍해가 쉽게 벗어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앞으로 제약바이오주 전망이나 전략은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이것도 제가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따른 그 판단은 제가 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요. 그거는 이미 다 결론이 다 난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진행형으로 갈 수밖에 없겠고요. 진짜 고민은 다른 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뉴스가 별로 부각되고 있지 않은데 최근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전 세계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엄청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은 뭐 대한민국의 셀트리온이면 셀트리온, 어디면 어디, 삼성, 바이오에피스, 에피스가 세계 유일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관심 있고 그에 또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요. 일단 바이오시밀러, 특히 셀트리온 쪽에 이제 시장이 커지고 하니까 오리지널 제약 회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자기네 점유율 뺏기니까. 그러니까 물론 일부 지역이란 얘기도 하지만 그 오리지널 그 자가 면역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예. 휴미라건요. 예. 그러니까 휴미라가 일단 에브비라는 회사가 다국적 제약사가 갖고 있는데 그것이 지난 5일 날이요. 가격을 일부 지역에 80%를 할인을 발표했답니다, 지금요. 그러다 보니 가격으로 밀려고 나가니까 그동안 좀 비싸게 나름 하고 있던 바이오시밀러 업계에서는 이제 투자금 회수도 해야 되고 이 일정 수준 가격을 했는데 오리지널 가격사가 이렇게 가격 후려치니까 자기네 가격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성이 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오니까 일부는 이런 바이오시밀러에 투자를 같이 하려던 외국의 제약사들 손을 띄거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좀 현실이라고 일부 여러분들 조금만 검색하면 뉴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확인해 준 것이 어디냐면 엊그저께 셀트리온이 어닝 쇼크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어닝 쇼크에서 주가 떨어졌다, 이거 살 기회다, 아니면 팔아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하지만 실제로 셀트리온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중요하거든요. 셀트리온이 이건 기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셀트리온 직접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낮아졌냐고 했더니 경쟁 심화에 따라서 공급 단가 인하 때문에 지금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런 최근에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업계의 이런 경쟁 심화가 전체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자체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수도 있을 거다. 물론 그 시장은 상당히 커지겠으나 이렇게 너무 한 종목에 정말 올인해서 매매하는 것은 전 쉽지 않고 특히 거기서 투기적으로 뭐 하는 건 진짜 좀 반대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가 됐건 어떤 제약이 됐건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시장이 분명히 커지는 거는 삼척종자도 다 아는 거거든요. 네. 중국 사람들 대표적인 중국 많은 얘기하지만 중국이 대부분의 이머징 마켓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의료 현대화는 더 안 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기존 전통적인 의료 체계가 아직도 지방에 가면 워낙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대 현대적인 의료 체제를 한지 구경도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중국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보다는 훨씬 커지는 건 맞단 말이죠. 다만 종목을 모르지 않습니까? 종목을 어떻게 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유한양행이 내일 발표할지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면 바이오 제약 이런 쪽은 진짜 본인들이 무슨 약사 선생님이다. 진짜 이거를 잘 아는 분이 있어갖고 정말 올인하고 싶다. 하시라는 얘기죠. 네. 다만 이거를 차트법으로 매매하거나 아니면 개별 종목으로 누가 귀동량으로 하는 거는 전 뭐 3박 4일 쫓아다니면서 여전히 말리고 싶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펀드나 ETF가 그나마 대안일 수밖에 없다 확인됩니다. 예, 이렇게 삼바 이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전략, 대응 전략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잠시 후 따기고에서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근데 오늘 마침 저도 준비해 왔는데 뭐 독일이라든가 일본 얘기도 하고 있고요. 특히 무디스가요. 2019년 대한민국의 산업별 어떤 기상도에 대해서 잠시 코멘트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 그걸 제가 자료를 좀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 따기고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항영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